네, 여러분 아드님이 군대를 가시나요? 갈 예정인가요? 아드님이 실제 군에 가서 맞닥뜨리는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하기도 하고 가혹하기도 하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곤혹스러운 군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훈련소를 가게 되면은 생각보다 부상을 많이 입습니다. 이 발목 관절 또 어깨 관절 특히 그 기초 군사 훈련을 하다 보면은 각개전투도 하고 구보도 하고 이런 다양한 훈련을 하다가 보면은 민간인으로 있을 때와 달리 이 가혹한 환경에 이제 자신을 몰아넣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꽤 부상을 많이 당합니다. 우리 국방부에서 통계를 발표하는데 훈련소에서의 부상 환자 숫자 통계는 사실 발표를 안 해요. 공식적 자료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 훈련소에서 상당히 많은 숫자의 부상병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훈련소에 가서 부상을 입으면 부모님들이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아들하고는 어떻게 연락을 하면 되지? 정말 당혹스러운 환경에서 허둥지둥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리 마음의 준비사항을 구비하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드님이 훈련소에서 이제 다치게 되면은 맨 처음 하게 되는 것이 이제 간부들이 의무대에 데리고 가겠죠. 그 직전에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은 발병 경위서라는 걸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 어떻게 해서 부상을 입었는지를 이제 간부들이 기재를 해줘요. 이 발병 경위서가 첨부가 돼서 접수가 되어야 공식 진료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입원을 하게 될 필요가 있으면 병가를 이제 신청을 하게 돼가지고 군 안에서 이제 입원 진료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민간 병원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이제 청원 휴가라고 하는 또는 병가라고도 하는 이 휴가 제도를 이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치료가 끝나게 되면은 전공상 심사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 훈련 중에 다친 것이 공무상 입은 부상이냐 아니면 뭐 그냥 개인적으로 입은 부상이냐를 따져서 치료비나 어떤 보상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대를 하게 되면은 부상의 정도가 심하게 되면은 의무 조사를 거쳐가지고 의병 전역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때도 이 발병 경위서 같은 것이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제대하고 난 뒤에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같은 절차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소에서 다치게 되면은 그냥 간단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부상에서부터 꽤 중환 중상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환자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여러 가지 이런 발병 경위서 작성도 해야 되고 병가 신청도 해야 되고 의무조사 신청도 해야 되고 또 나중에 전공상 심사 또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절차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아들을 군에 보내면서 이렇게 다칠 거야라고 생각을 미리 하는 부모님들은 별로 안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상 닥치게 되면은 이거 어떡하지 허둥지둥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발병 경위서에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발병 경위서가 왜 다쳤는지를 기재하는 문서인데 대개는 대대장급의 지휘관들이 작성을 하고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런데 이 간부들이 발병 경위서에 정확한 기재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책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군인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혹시라도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까 싶어가지고 조금 축소하거나 또는 변형시키는 또는 나쁜 말로 하면 왜곡시키는 그런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상담했던 사건 중에는 훈련받다가 다쳤는데 너 미안한데 쓰레기 버리러 가다가 그거 다쳤다고 좀 해줄래? 뭐 이렇게 이제 간부들이 이야기를 해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간부들과의 인간관계 때문에 군인들이 그렇게 대답을 해주고 실제로도 그렇게 작성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작성이 되고 나면은 이 훈련병은 이제 훈련받다가 다친 게 아니라 그냥 쓰레기 버리러 가는 길에 자기가 잘못해서 다친 게 되는 거예요. 그걸 뒤집으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연으로 이제 이런 발병 경위서 작성 과정에서 제대로 실체적인 어떤 사실관계가 반영되지 않고 왜곡되거나 변형돼서 작성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나중에 그걸 아주 힘들어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발병 경위서 작성 과정에서는 간부들과 아드님이 심리적으로 일체가 돼서 부모님께도 제대로 이야기를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아드님이 부모님께조차도 제대로 진실을 말을 못하는 그런 것이 이제 군대라는 어떤 사회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아드님이 이제 군에 갔을 때 야 이거 어떻게 돌발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 막연히
그런 일은 나에게 없을 거야 라고 지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음을 알고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훈련소에서만 벌어지는 거냐? 자대에 배치되고 나서도 똑같은 상황들이 연속이 됩니다. 계속 군인들은 훈련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많이 다치거나 이제 어떤 질병을 얻게 되는 것이 이제 군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군에서 다쳐가지고 군병원에 가는 숫자가 1년에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4단급 의무대라고 있습니다. 이 2013년도에는 1년에 200만 명, 2023년도에는 약 150만 명이 이 4단 의무대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우리 병사들이 30만 명 되는데 이 30만 명이 연간 한 5번 정도는 병원을 간다는 뜻입니다. 물론 다 모든 사람이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치는 사람들이 그보다는 적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이 4단 의무대를 가서 치료를 받는 뜻입니다. 그리고 4단 의무대뿐만 아니라 군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도에 약 125만 명, 그리고 2023년도에는 137만 명,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매년 군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그게 다 질병 부상 때문에 가는데, 물론 간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우리 병사들이 가는 통계 숫자입니다. 그리고 입원하는 숫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군병원에 입원하는 숫자는 작년 같은 경우에 19,000명, 민간 병원에는 매년 100만 명 정도가 진료를 받고요. 민간 병원에서 입원하는 숫자가 약 2014년 정도에는 23,000명인데 2023년에는 33,000명으로 굉장히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군에 가서 입원 치료나 외래 진료를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고, 특히 최근에는 민간 병원을 선호하기 때문에 민간 병원에서 진료나 입원을 통해서 치료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통계 숫자는 우리 국방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공개되어 있는 공식 통계 숫자입니다. 그런데 군과의 소통 채널이 제대로 연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군에 있는 아들의 다쳤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은 허둥지둥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나마 요즘에는 휴대폰이 있죠. 그래서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소통이 되니까 그걸 통해서 알게 되고 또 연락도 하고 또 그 번호를 통해 대응도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이라는 사회의 속성상 일반 사회와는 단절이 되어 있고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 사실인 거죠. 그렇게 해서 부모님들이 제대로 아드님이 치료를 받는지, 또 내가 병원 데리고 다니면 훨씬 제대로 치료를 해줄 텐데 이제 군에 맡겨서 치료하는 것은 이제 지켜만 보고 있으려니까 엄청 답답하고 안타깝잖아요. 자, 이런 상황들이 우리 군에 가는 아드님의 미래에 지금 펼쳐질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법무법인 한중 병역 119 센터에서 준비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병역 119 센터라는 플랫폼에 들어오시면은 이 병가 신청, 발병 경위서 신청, 군에서 다쳤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관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구매를 하시고 미리 준비를 하시면 저희 병역 119 센터에서 부모님을 대신해서 또는 부모님을 도와서 원만하게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이용을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